저는 무신사에서 마케터로 일하고 있는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신사는 무진장 신발 사진 많은 곳이라는 이제 커머스 플랫폼이고요. 2001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많은 MZ 세대들의 패션을 책임져 온 그런 가장 핫하고 힙한 브랜드이고요. 커머스 플랫폼으로서 8천여 개 이상의 브랜드가 현재 입점되어 있고 지금도 아주 가파른 성장과 대한민국 패션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콘텐츠 마케팅 그리고 플랫폼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제 플랫폼에 트래픽을 몰아오는 그런 플랫폼 마케팅, 그 다음에 이른바 무신사라는 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활동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다양한 영역들의 것들을 운이 좋게도 하나하나 조금씩 다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접했기 때문에 그런 영역들의 것들을 많이 진행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이제 마케터 분들이 가장 먼저 와서 하는 일은 역시 메일 확인인 것 같아요. 근데 메일을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그날의 이슈와 혹시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캘린더도 확인을 해요. 근데 캘린더를 확인하는 이유는 마케터는 미팅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유관 부서들과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날 하루에 잡혀있는 미팅이 3-4개가 넘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 내부 부서의 미팅일 때도 있고 또 외부에 이제 여러 프로모션 관련된 유관 부서와의 미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와서는 메일과 이제 캘린더를 확인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는 미팅에 들어가게 되죠. 미팅에 들어가게 되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한해서 정말 다양한 아젠다들을 논의하고 조율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이제 설득 같은 것도 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업무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점심시간을 갖습니다. 점심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잠깐 휴식도 취하고 또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성수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이제 밥을 빨리 먹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제 새로 생긴 팝업 스토어나 아니면 이제 카페들 이런데 혹은 이제 새로 이제 요즘 뜨고 있다는 핫플레이스들을 좀 찾아가서 이제 리프레시 하는 시간 갖고요. 또 오후에 이제 미팅이 없거나 좀 이제 여유 시간이 생길 때에는 마케팅 지표를 확인해요.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얼마나 잘 이제 올라오고 있고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에 대해서 기획서를 쓰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한데 어우러지다 보면은 정신을 차려 보면은 이미 퇴근 시간 지나고 아주 바쁘게 돌아가는 게 마케터의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들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점해 있는 여러 브랜드들을 관리하고 그거를 잘 팔 수 있는 마케팅이 1번이기는 해요. 무신사는 어떠한 패션을 파는 브랜드입니다가 아니라 무신사 안에는 8,000개 이상의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들이 이런 매력이 있어요를 잘 알리고 보여줄 수 있는 게 1번인 거죠. 커머스 플랫폼과 무신사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무신사는 2001년도에 지금 친구들이 2001년도보다 이후에 태어나서 아마 모르실 텐데 이제 과거에 프리첼이라는 아주 올드한 커뮤니티가 있는데 전설적인 플랫폼이기도 커뮤니티이기도 하죠. 거기에서 이제 패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다양한 마니아 분들이 거기서 335 모여서 내가 산 이제 신상, 내가 산 한정판을 나누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스트릿 스냅이라고 패션을 멋지게 입는 지금의 홍대나 뭐 신촌에 아주 패셔니스타들을 찍는 그런 포토 사진들로 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다른 플랫폼이랑 조금 다른 게 태생 자체가 커뮤니티고 콘텐츠가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머스 플랫폼으로 이제 2010년도 이후에 이제 진화를 하면서 그 DNA라고 할까요? 그 DNA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무신사는 그 전략 브랜드들을 잘 홍보하고 알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를 단순히 잘 판다의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화를 사람들한테 전파할 수 있는가를 되게 많이 신경 써요. 그래서 지금도 무신사 안에는 그 이제 가장 유튜브에 유명한 그 출근룩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콘텐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신사 안에 들어오면은
스냅이라는 콘텐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릿 스냅이 진화해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스냅에 들어가 보면은 여전히 일반인 패셔니스타 분들이 자기의 사진을 올려서 이렇게 나 이렇게 입는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와서 또 콘텐츠를 많이 보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무신사가 패션톡이라는 그 서비스를 런칭을 했거든요. 패션톡은 말 그대로 들어와서 질문도 하고 내 오늘 OOTD 어때? 그러니까 OOTD라고 하면 이제 오늘 입은 옷 어때? 이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신사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잘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커머스 플랫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컬처 커머스 플랫폼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캠페인은 역시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럽도 무신사랑의 그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제가 와서 이제 가장 먼저 팀원분들이랑 맡았던 프로젝트기도 하고 17명의 셀럽을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주제 자체가 셀럽도 다 무신사랑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는 셀럽이 무신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정말 17명의 셀러브리티가 무신사에 나와서 함께 인터뷰를 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셀럽이 이중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셀러브리티의 셀럽도 있고 셀프 러브를 줄임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는 주제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그래서 그게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유튜브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회자가 돼서 이제 또 유명해져서 이제 뿌듯한 마음도 있지만, 그걸 하면서 저도 좀 무신사에 대한 애정과 함께 저에 대한 애정도 많이 늘어났던 그런 캠페인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제가 기억에 남는 캠페인은 런던 풋볼 래플이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마 지금 분들은 오히려 손흥민 선수를 많이 더 좋아하실 텐데, 런던 풋볼은 이제 그 조원희 선수랑 함께 런던에 가서 박지성 그 이사장을 만나고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는 그런 콘텐츠적인 또 마케팅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래플이 뭐냐면 그 아마 지금 친구분들은 많이 알 수도 있는데, 어린 친구 래플은 그 뽑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응모를 하면은 2명을 선정을 해서 함께 런던에 가서 콘텐츠를 찍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총 저희가 약 6만여 명의 응모자를 받았고, 그 중에서 이제 2분이 뽑혀서 함께 이제 런던에 날아가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박지성 선수도 만나고 이제 인터뷰를 찍는 유튜브 콘텐츠를 찍어왔는데, 조회수가 이제 500만 조회수가 모든 콘텐츠 합쳐서 500만 조회수가 넘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콘텐츠였거든요. 저는 그 고등학교 때 진로 탐색 시간에 장래희망 적잖아요. 그럼 거기에 저도 지금 와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광고 기획자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때부터 되게 광고나 마케팅을 굉장히 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제 생각이나 제가 뭔가를 만든 것을 세상에 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바꿔보고 싶다라는 그런 굉장히 좀 약간의 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거에 이제 여러 가지 탐색을 하다 보니 광고라는 게 굉장히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마케팅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광고 마케팅 쪽으로 항상 꿈을 가졌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듣는 것 같아요. 그럼 광고 기획자가 꿈이었으면 당연히 광고 홍보학과를 나왔겠네? 아니면 뭐 경영학과를 나왔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나왔고 복수 전공으로는 문화예술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죠. 왜 그러면은 광고 홍보학과를 안 갔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받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공을 하는 것은 장래 희망을 가지기 위해 이제 발돋움일 수도 있지만 내가 관심 가지는 거를 얼마나 나중에 직업을 가졌을 때 활용할 수 있을까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문과를 선택한 이유도 제가 이제 영화나 아니면 이제 소설을 보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그걸 왜 좋아했냐면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에 이제 뿌리는 뭐고 이런 것들을 탐색하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중에 광고를 만들거나 아니면 마케팅할 때 너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선택을 했고 다만 이제 대학교 때 광고 동아리를 했습니다. 광고 동아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열심히 제가 가지고 있는 전공과 이제 플러스로 이제 공모전이나 아니면 서포터즈나 마케팅 활동들 이런 것들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광고 회사에 먼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광고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광고 캠페인을 이제 제작 부서에서 이제 함께 만들었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나만의 브랜드로 그리고 나만의 기획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움직여 보고자 하는 그 욕구가 더 강해가지고 내가 평소에 뭐에 관심이 있지? 라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패션과 그 다음에 컨텐츠에 너무 이렇게 관심 많은 게 이제 다시 그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 가장 핫한 패션과 컨텐츠는 어디 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무신사에 오게 되었어요. 마케터한테 필요한 자질이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N계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N계가 정말 그러니까 마케터는 언제나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을 해요. 새로운 국면이 계속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능력이 N개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다재다능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재다능함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되게 다방면에 능통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마케터는 사실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획서만 쓴다거나 뭐 콘텐츠만 만든다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랑 유관부서랑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와 소재를 다루기 때문에 다재다능함과 동시에 그런 것들 다 핸들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소통 능력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첫 번째 베이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은 마케터라고 해서 다 같은 마케터가 아니거든요. 내가 패션 마케터인가 아니면 플랫폼 마케터인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마케터이냐에 따라서 아주 성격이 달라지고 이제 좀 일하는 방식도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어디에 관심사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스포츠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패션에 관심이 많으면 이제 뭐 패션 마케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처럼 뭐 요즘에 이제 게임 마케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관심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잘 탐색하고 나의 재능과 나의 관심사가 일치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탐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관찰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관심사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관찰이잖아요. 근데 나에 대한 관찰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친구들, 지금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가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관찰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케터라는 거는 이제 좀 우리가 소위 말해서 트렌디하다 뭐 아니면은 아주 시장을 잘 캐치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게 정말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고 또 뭐가 유행하고 또 그거의 인사이트가 뭔지를 잘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관찰하는 아주 시력이 좋은 마음의 시력이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좀 필요한 자질이 하나 더 있다면 제가 요즘 많이 연습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데이터를 보는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커머스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플랫폼에 들어왔을 때 어떤 전의를 가져가고 어떤 상품을 보고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에게 광고 소재를 어떻게 노출할지, 뭐 가격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오퍼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커머스 마케터가 되고 싶다 혹은 커머스 기획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데이터를 잘 보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들을 기른다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마케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